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놓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다큐 영화 그 제작을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바라기 위해서 그 제가 설명하러 이 자리에 좀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 그리고 형사 재판이 위법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사실들은 기록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한테 알리려면 결국은 영화입니다. 다큐 영화를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역사를 제대로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큐 영화 감독을, 제작 총 감독을 이장호 감독이 맡기로 하셨습니다. 이장호 감독은 옛날에 그 별들의 고향을 감독하신 분입니다. 나이는 1945년생 해방동이시고 한경남도 북청 출신입니다. 2011년부터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그런 영화를 많이 제작해 오신 분입니다. 45년생이지만은 아직도 건장하시고, 그리고 목소리에도 아주 힘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장호 감독께서는 지금 제가 쓴 세 권의 책들, 그러니까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어둠과 위선의 기록, 박근혜 탄핵 백서, 제가 쓴 책도 다 읽으셨고, 그리고 최명성 변호사가 쓴 탄핵 관련 두 권의 책, 그 책도 다 읽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인께서도 2016년 탄핵 전국 무렵에 우리 사회에 그 난무했던 가짜 뉴스들, 그 가짜 뉴스들을 제대로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뉴스들이 왜 가짜인지 그 증거들과 함께 저희들이 다 자료를 제공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제작 발표를 공개적으로 갖습니다. 그리고 이장호 감독께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다큐 영화의 총 감독을 맡게 되었다는 사실은 엊그제 10월 12일 날 조선일보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만든다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널리 알려야 됩니다. 널리 알리는 배급, 그 작업은 명보시네마, 그러니까 명보극장 대표 흥도 대표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보극장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많은 영화관들 그쪽에 다 이게 상영할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은 흥도 대표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는 제가 쓴 책, 그리고 최명성 변호사가 쓴 책도 중요하지만은 이 영화에 관계된 다른 분들이 자료도 도와드리고 많은 일들을 스태프진들한테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 제작위원으로 4명이 지금 합류해 있습니다. 한 분은 아까 얘기했던 그 최명성 변호사입니다. 최명성 변호사는 나이 38에, 그러니까 2016년에 나이가 38입니다. 그때 법무법인 하우라고 우리나라 10대 로펌 안에 드는 로펌의 변호사인데도 그때 2016년 당시에 서초동에 있는 웬만한 변호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면하던 시기에 법무법인 하우를 그만두고 대통령 변호인단 탄핵 심판 그 변호인단에 참여해가지고 그때 많은 위협을 받았지만은 대통령을 위해서 변호한 그런 젊은 변호사입니다. 그 최명성 변호사, 그리고 유정화 변호사는 1980년생입니다. 아주 젊은 변호사예요. 여성 변호사입니다.
유정아 변호사는 올해 5월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아주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젊은 법조인들 중심으로 지금 법조 세미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제 그 목요일 날 제4회 법조 세미나가 또 열렸습니다. 그 젊은 변호사가 있고 그 다음에 박혜령 국장이라고 KBS에서 심의국장을 지내고 그리고 KBS 공영노조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했고 지금은 자유수호 포럼에서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혜령 국장도 제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장종수 씨라고 이 포렌식 전문가입니다. JTBC가 아주 날조 보도한 그 태블릿 PC가 법정에서 현장 검증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때 변호인단이 추천한 소위 전문가로서 이 장종수 씨가 법정에서 그 태블릿 PC 실물을 보고 또 외양에 혹시 손댄 흔적이 없는 것도 보고 그리고 이 태블릿 PC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머징 작업 그러니까 복제 작업을 할 때 그 복제 작업 3시간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을까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제작위원으로 참여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다큐 영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다큐 영화에 반드시 짚고 넘어갈 내용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제작위원들이 대충 방향 설정한 게 있습니다. 오늘 그걸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좌우 대립의 대한민국 역사.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좌우가 대립했던 그 혼란 상태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의 그 만행들 이 부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다큐 영화에 이 부분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 두 번째, 탄핵 당시에 그러니까 2016년 당시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 이런 국제관계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다음 세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생 역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보십시오. 어머니 유경숙 여사는 1974년에 소위 조총련 문생왕이 그 총에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셨고 그리고 1979년 11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또 서거하셨습니다. 그런 아픔 그리고 18년 동안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가 1988년에 국회의원으로 정치권에 놓으신 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인생 역정 그러니까 저 천막 당사 이야기 그 많은 것들도 이 영화 속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 탄핵 정국 무렵에 난무했던 가짜 뉴스들 예를 들어 뭐 청와대에 비아그라가 있다. 그 비아그라는 아프리카 고산지대 이디오피아를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할 때 그때 그 이디오피아가 고산지대가 되니까 청와대 경호원들이 고산지대 예방약으로 갖고 있던 게 이게 바로 비아그라입니다. 이런 잘못된 가짜 뉴스들 그리고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언론의 그 구조적 문제들 그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 물론 여기에는 JTBC 손석희와 심수미와 일부 기자들이 완전 날조를 한 사실도 아닌 그 날조 보도한 태블릿 PC 이야기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검찰과 특검 수사 검찰과 특검이 증거가 있는데도 있는 증거는 버려버리고 있는 증거는 숨겨버리고 있는 증거는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판사들이 눈을 속이고 한 그런 증거 조작, 증거 인멸 그 모습도 이 영화 속에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와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법 부당한 절차 진행, 헌법재판소도 얼마나 그 80 며칠 만에 일국의 대통령을, 그것도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이.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 보세요. 증거도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고, 진술이 없으면 진술을 만들어내고, 범죄도 만들어내고, 대법원에서 그런 걸 지적을 했어요. 다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심리해서 판단하라고 대법원에서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일부 법관들이 그걸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법치주의, 그 모습까지도 이 탄핵 다큐 영화에 꼭 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 영화 제작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 이장호 감독께서 직접 앞에 나서가지고 제작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 다큐 영화하고는 별도로 이게 기록용으로, 방송용으로 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50분짜리 3부작으로 하는 다큐멘터리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결국 제작비가 필요한데, 제가 지금 국민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작비가 한 10억 정도 들기 때문에 국민 1인당 만원씩 10만 명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지났는데 2억 4천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지금 할 수가 있는 그런 준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넣은 이유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1인당 만원씩만 이 다큐 영화,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방송용입니다. 이 두 개 제작에 도움을 주신다면은 진짜 좋은 작품, 그리고 이장호 감독의 실력을 우리가 믿을 수 있으니까요, 좋은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지금 모욕죄로 지금 고소를 당했어요. 근데 대깨문이라는 게 지금 뭐 모욕죄라 해가지고 인천중앙지검에다가 송치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약식 기소를 받은 상태인데, 제가 지금 법에 갈려 있는 게 총 2개가 있어요. 작년에 종강역에서 1인 시하고서 이제 피켓을 목에 걸고 있는데, 노조가 제 피켓을 뺏으려고 하고 저는 이제 뒤로 피하는 상황에서 그 노조가 저한테 부딪혀 놓고서 저를 폭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법에 관련된 게 총 2개가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도 정말 편파적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형사 자체가 완전히 노조 편을 들어주고, 지금 입법부 사법부는 완전히 문재인 쪽 대깨문 세력들이 다 장악을 했습니다. 저도 이번 사례를 겪으면서 많은 우파 애국자분들이 폭행 벌금을 받고 막 그런 상황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제가 막상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억울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받고 있는 재판도 전라남도 곡성 판사를 저를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우파 변호사 데리고 재판을 해도 이 재판은 제가 지게 생겼더라고요. 정말 이 법치가 완전히 무너지고, 자기 편들은 다 무죄 때리고 문재인 반대하는 세력들은 다 유죄 때리는 이런 독재 국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우파 애국 시민들이 더 싸워야 됩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조사받으러 가는데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자유라는 건 절대 공짜가 아니고, 이게 저를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때문에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투쟁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삼권 분립이 완전 쓰레기통으로 가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자영업자들, 무주택자들 지금 시위하고 있잖아요. 지금 죽겠다고 난립니다. 4년 전에 자기들이 촛불로 나라 혁명 세우겠다고 문재인 찍었던 사람들도 지금 문재인의 이런 민낯, 집도 못 사고 있고 이런 상황 보면서 대단히 열받고 있습니다. 정말 이 국민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법에 관련돼서 문재인과 싸우고 있지만 정말 이게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문재인
세력들이 다 장악을 해가지고 우파들은 그냥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제가 이 싸움을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 후손들을 비롯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반드시 소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자체 지금 빚이 얼마입니까? 이재명이고 뭐 국민의힘 유승민이고 뭐 돈 퍼주는 이런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1야당이라는 사람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보수 우파, 이 공산주의 체제를 버리지 않고서 이런 뭐 공정소득이니 안심소득이니 하면 이게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자유우파 시장경제 이런 체제를 버리지 않고 정책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뀝니까? 저는 다음 주에도 경찰서 가서 조사는 받지만 저는 끝까지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우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애국자분들,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감사합니다.